현대에 응용을 한다면요. 첫째는 부귀를 상징하는 물, 두 번째 일감을 가져다 주는 감그림은 회사나 가게에 걸어두면 좋고요. 둘째, 재물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금고를 집안에 두는 것은 전통적 풍수 방법입니다. 셋째, 물을 담아놓은 물학을 거실이나 베란다에 두면은요 좋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마지막 영상이에요. 좀 지치네요. 복을 불러오는 창문 인테리어, 재물을 불러오는 소품 활용법 3가지가 주제입니다. 예전에 우리 그 선조님들은요, 조상님들은요, 방에 창문을 많이 내는 것을 극히 꺼려 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창문을 많이 내놓으면 들어오는 복보다 나가는 복이 크다 해가지고 가급적 창문을 적게 내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과거의 창문과 현재의 창문을 비교를 하면 그 개념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과거에는 창문을 창호지로 만들었고 나무 툴로 받쳐갖고 열 수 있도록 했고요. 채광, 햇볕이 드는 거요. 그걸 아주 잘 들도록 하였고 문을 통해서 정원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옛날엔 한옥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단독주택도 있지만 아파트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현대의 경우 아파트 생활이다 보니 정원이라는 것이 따로 없고 높은 곳에서 전경을 바라다보는 그 전망, 뷰 또는 강이나 산을 바라보는 뷰로 베란다에 창문을 만들어 둡니다. 창문을 통하여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보다 공기청정시설로 거의 그 역할을 대체시키고 있지요. 창문은 집안의 채광이나 환기, 전망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데 창문은 집안의 성취운과 재물을 위해서 다른 어느 곳보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집안에 복을 불러들이는 창문을 쉽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채광입니다. 어떤 집이든 활동만 하고 쉼이 없다면 성취가 약할 것이고 쉼이 많고 활동이 없다면 재력이 빈곤해지고 쉽게 얘기해서 가난해진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이곳은 창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문은 무조건 어둡게 해두시면 안 되는 곳이며 커튼을 해두더라도 낮에는 반드시 열어 제껴 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집에 채광이 안 돼 고민인 분이 있으면 커튼은 가능한 한 얇은 것을 쓰고 그것도 부족하다면 이곳에 조명을 하나 더 설치해 두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아마 집안의 양기를 살려주고 음기와 조화를 이루게 하여 가정의 성취운과 재물운이 살아나도록 해줄 거예요. 두 번째가 환기예요. 과거의 창은 열면 아주 시원한 바람이 쑥 불어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현대의 경우에는 고층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래서 창을 열 수가 없고요. 그렇게 열 수 없다면 공기 오염이 많은 지역에 산다면 공기청정기를 준비해 두면 좋아요. 공기청정기 위치는 바로 창가입니다. 그리고 에어컨의 위치 역시 창가로 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창가에 화분이나 수생식물, 공기정화식물들을 두는 것도 마찬가지의 동일한 원리에 따른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의미 없이 수족관 하나, 화분 하나가 가정의 재물운을 막아버리고 성취운이 사라지도록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아주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전망인데요. 뷰를 얘기하죠.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니 전망이 건물로 인해 막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전망은 무조건 트여 있는 곳이 최상입니다. 가능한 멀리 보여야 하고요. 많이 보여야 합니다. 물이나 산의 의미를 가진 것 2가지를 다 해두면 좋습니다. 물을 나타내는 수족관 또한 인공적인 물의 조경, 수목, 화초, 화분 이런 것을 베란다에 두면 좋은데요. 이것은 성취운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이 들어온다고 믿어가지고 네잎클로버, 황금돼지, 말발굽, 편자, 말발굽 편자 아시죠? 코끼리상 등을 아주 거기다 모셔놓고 애지중지 하는데 이러한 물건들은 그저 서양의 속설일 뿐 정작 한국의 전통 문화와는 그 어떤 연관성이 없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집안에 두면 재물을 키워주는 복받는 풍수 인테리어가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알아볼게요. 전통적으로 재물운을 키워주는 풍수 인테리어 소품에 가정에선 모란 아시죠? 모란 그림이 회사에선 감 그림이 매우 유용하게 쓰여요. 모란을 화분에 심어 집안에 두어도 부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분들은요. 감 그림을 거는 것이 좋아요. 이유는 예로부터 일거리가 뭐예요? 일감이라고 그러죠.
일거리를 뜻하는 말이 일감이고 일감이 많다, 일감이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리면 할 일이 많아져 갖고요. 회사와 가게가 번창을 합니다. 따라서 사업이 잘 안 되고 장사가 시원치 않게 시큰둥하잖아요. 이거 안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감이 그려진 그림을 걸든지 아니면 감나무를 심기를 권합니다. 집안에 두면 재물운을 키워주는 또 다른 물건은 뭐가 있을까요? 금고죠. 옛날에는 금고 대신에 뭐가 있었을까요? 쌀 뒤주요. 사도세자가 뭡니까 들어가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 쌀 담는 뒤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쌀 뒤주는 집안의 경제권을 상징하는 곳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과거에는. 과거의 쌀 뒤주에 해당되는 것이 현대에는 여러 귀중품을 보관하고 현금을 보관하는 금고가 되겠죠. 금고는요, 관리의 편리성, 도난의 방지, 화재에 대비하여 많은 가정들이 각종의 문서와 귀금속 그리고 갑오, 현금 이런 거를 보관을 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집안에 금고가 없으면 쌀을 챙겨두고 살지 못할 만큼 생활이 쪼들리고요. 쌀뒤주가 필요가 없는 집과 같고요. 금고가 있으면 쌀을 쌓아두고 넉넉히 살 만큼 생활이 풍족함을 의미하니 금고는 과거의 곳간처럼 부를 상징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귀중한 물건을 특별히 보관하는 곳간 같은 금고가 집안에 있어야 마음이 튼튼해지고 또 재물운도 커집니다. 그리고 돌에 홈을 파서 물을 담아 놓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물학이라고 그래요. 풍수경전인 장경에서는요, 작은 물은 기운이 왕성하지 못하나 물이 모여 혈에 조응하면 왕성한 기운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흐르는 물보다 고여있는 물의 수세를 더 크게 여겼는데요. 자연스럽게 고여있는 물 웅덩이 연못 저수지가 있으면 선저수라 부르고 일당왕기 발선장이라 하여 열의 아홉은 부귀해지고 그곳의 물만큼이나 곳간의 재물이 착착 쌓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종대왕의 영릉이나 정몽주의 묘 등 많은 그 능과 묘의 앞에 연못이 있는 것은 이 경관이 좋아 보이기 하기 위해서도 그런 거가 있지만 후손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묘책이고 집 앞에 물이 있으면 재물운이 높아진다고 생각해 갖고요. 이런 식으로 풍수를 꾸몄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는 어떻게 연못을 조성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어요. 베란다에 석조나 물학을 두고 물을 담아두면 돼요. 물학의 모양은 둥근 것이나 네모나거나 또는 부종형 어느 것이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물만 담겨 있어 심심하면요. 물고기 또는 수생식물을 키우면 어떤 정서 함양에도 좋고 재물운도 좋아져 갖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겁니다. 그리고 거실 내에 또는 베란다에 작은 폭포나 여울 같은 실내 정원을 두면은요.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집안에 찬 기운을 돌게 해 갖고 건강이 나빠집니다. 이걸 요약해 보면 집안에 둘 경우 재물이 커지는 물건들을 현대에 응용을 한다면은요. 첫째는 부귀를 상징하는 물, 두 번째 일감을 가져다 주는 감그림은 회사나 가게에 걸어두면 좋고요. 둘째, 재물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금고를 집안에 두는 것은 전통적 풍수 방법입니다. 셋째, 물을 담아놓은 물학을 거실이나 베란다에 두면은요 좋고요. 생활 속에서 누구나 실천이 가능한 풍수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응용을 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부귀 영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